얘들아 안녕. 잘 있었어요? 우리 오늘 금요일 이제 그 고전소설로 개강입니다. 네, 잘들 계셨나요? 응. 자, 우리 고전소설 하는데 지금 현대소설하고 고전소설을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끝내면 가장 좋긴 한데 다 듣고 싶어요. 근데 지금 너무 바빠요 하는 그 학생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안타깝지만 이 고전소설 요번에 끝나고 나면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서 내년에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그때 이제 만나게 될 거야. 얘들아, 고전소설은 우리 이제 고전시가도 했지만, 그죠? 그 어려운 고전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전소설은 거기에 되면 껌이야, 껌. 그냥 아주 쉽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우리한테는 못할 건 없다. 그리고 이제 소설 같은 경우엔 이렇게 길잖아요. 기니까, 국어에서는 시를 잘하면 다른 거는 아주 쉽게 갈 수가 있거든. 시가 가장 함축이 강하고 그 해석하기가 가장 어렵잖아. 근데 어떤 낯선 시가 나왔을 때 그걸 잘 해독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긴 소설은 정말로 이게 인물 파악만 잘해서 인물 간의 관계라든지 그 흐름만 맥만 놓치지 않는다라면 아주 잘 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좀 자신을 갖고 그다음에 요게 고전 소설은 좀 숙제가 좀 있어. 현대소설보다 이제 고전소설이 좀 더 숙제가 있는데, 앞에 동일한 작품을 선생님이 하나는 해석을 해줄 거야. 같이 지문 분석을 하고, 그것과 이제 똑같은 작품인데 다른 지문이 뒤에서 붙어가지고 그건 과제로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독해해주는 지문과 그 다음에 다른 지문을 두 개를 다 이제 풀어와야 되는 거지, 작품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고전소설은 현대소설과 다르게, 좀 쉬워. 고전이 더 쉬워. 너네가 들을 때는 고전이 더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더 쉬워. 현대소설보다 더 쉬워. 더 쉬운데 뭐만 랑랑이 안녕. 너무 예쁜 거 아니니 랑랑이? 어, 아니 어감이 너무 좋은데 랑랑? 정말 신나는데 야 비가 오잖아. 그 지금 좀 전에 선생님도 말했는데 선생님이 이번 주 내내 막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거야. 내가 말했지? 저번에 화요일 날 수업 끝나면서 막 요즘에 독감에 코로나에 엄청 많다고 조심하라 했잖아. 선생님 주변에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았고 선생님 그 막 컨디션이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목이 아팠다가 몸이 쑤셨다가 막 이래. 근데 비까지 오니까 너무 이제 그걸 뭐라 그래? 삭신이 쑤시다 라고 말을 하거든. 너네는 안 그러지? 선생님 빚은 그만 왔으면 좋겠어 얘들아. 근데 이제 가뭄이 들었던 데가 있어갖고 그죠? 비는 와야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오, 그러니까. 안 아파야 되는데, 그죠? 야, 이제 가을이야. 너무 좋지? 그래서 어쨌든, 고전소설은 독해법을 알려줄 건데, 얘들아, 훨씬 쉽다. 그래서 선입견을 갖고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접근을 하면 좋겠어요. 고마워. 고마워, 얘들아. 추석 때 문법 특강 수업 때 뭐 하냐고, 카르타야. 뭐 하냐면, 그 추석 때 선생님이 너네들 가만 놔두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난 애들이 막 연휴에 막 놀러 다니는 그런 거 보면 너무 열이 받아. 아니, 니네가 놀 시간이 어딨어. 학생은 학생인 기간은 그 꼴랑 해봐야 12년 중에 너네가 몇 년을 공부를 할까?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하는 거 아니니까. 야, 노는 건 나중에도 놀 수 있잖아. 그, 어디를 놀러 가, 연휴 때 막 이런다? 이제 중3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한테 막 이래.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합격을 한 거야. 그러면, 엄마, 나 이거 고등학교 준비하냐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좀 쉬어야겠다고. 그러면서 1월부터 공부해서 이제 1, 2월 공부해서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엄마들은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래. 너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좀 쉬자. 그러고서는 크리스마스부터 해가지고 연말에 해가지고 있잖아. 가족여행을 가세요. 그것도 유럽으로 갔다 오시고 막 이러거든요. 그거 마지막 아니에요. 애들 말에 속으시면 안 되고, 자, 우리 아이들만 있지만, 중학생 때 마지막으로 노는 거잖아. 아이, 중3 때 말이야. 그런데 그때가 정말 중요한 기간이라고. 그래서 지금 그 중3 마치고 나면 그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그 11월부터 2월까지가 정말로 엄청 고등학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이거든.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너네 고등학교 때 정말 1학년 들어가자마자 바로 후회를 해. 내가 그때 왜 놀았을까? 왜냐면
그때를 꽉꽉 채워서 온 애들하고 그때를 엄마 나 힘들었으니까 좀 놀다 갈래요 이런 애들하고 완전히 처음 출발점부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수업은 너네가 내 수업 듣는 이 수업은 내가 그랬잖아. 모두 다 출발점이 똑같은 거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수업을 뭐 저 어디서 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수업 나한테 처음 듣는 거잖아. 내가 너네를 처음 가르치니 어쨌든 딴 데서 들어줘도 상관이 없어. 나하고는 다 처음이거든. 그래서 출발점은 지금 똑같이 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그 딱 3월에 이제 개학을 해서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출발점이 이미 차이가 난 상태로 오는 거야,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아, 나 이제 마무리 아니고, 너네는 대학을 가기 위한 이제 첫 출발점. 거기에 서 있는 거야. 그런데 놀러 갈 시간이 어딨어. 당연히 남들보다 더 많이 보고 그러고 가야지. 알겠니? 놀러 가는 건 대학 가서 가는 거야. 알겠지? 너가 원하는 대학에 갔다고 생각해봐. 내가 원하는 대학에 딱 합격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수능 끝나고 원서 쓰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3월 입학하기 전까지 그 몇 달을 놀 수가 있거든? 대학을 입학하고 합격을 하고 응? 내가 가고 싶은 대학 학과에 합격을 딱 하고 그러고 그 행복한 기분으로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좋겠냐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거 알겠지? 그래 놓고 이제 고등학교 가잖니? 그러면 있잖아. 1학년 여름방학에 또 그 여행 가는 애들이 있어. 엄마한테 이제 엄마 나 한 학기 동안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 이제 2학년 올라가면 더 못 놀 텐데 나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마지막으로 놀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안 돼. 안 되는 거 알지? 네. 그냥 그래 카르타처럼 대학 합격하고 맘 편히 노는 게 가장 개꿀. 알겠어? 여행도 아주 행복하게 가야 행복한 거지. 맞죠? 네. 대학 합격하고 가는 거예요. 너네가 그거 많이 남은 거 같지? 절대 안 그래. 카르타야, 이제 추석 때 문법 특강 뭐 하냐면, 그거 얘기하려다 딴 데로 샜지. 조사어미 접사예요. 선생님이 너네 노는 꼬락서리를 못 보니까 조사어미 접사만 가지고 문법에서 선생님은 문법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조사어미 접사가 문법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 그래서 지금 수능을 앞두고 있는 녀석한테도 내가 물어봤다 그랬잖아. 자, 조사의 종류 말해봐. 어미, 접사의 종류 말해봐. 라고 그것만 딱 말을 시켜보잖아. 그럼 얘가 문법이 몇 프로 정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지 딱 알게 돼. 그게 그 정도로 중요한 거라서 요번에는 이제 그 추석 특강은 좀 저 문법이 좀 정리가 됐어요. 근데 정리가 잘 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또는 예비고일 앞두고 있는 중3 친구들은 당연히 다 들어와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조사어미 접사를 좀 심도 있게 다루고, 왜냐면 그 3개만 하는 거니까. 3시간씩 수업이야. 3시간 수업으로 딱 2번으로 딱 선생님 마무리 해줄 건데, 그거 듣고 나서 이제 우리가 요거 강의 끝나고 나면 바로 문법을 개강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문법을 연이어서 쫙 가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예요. 문법 특강은 그렇게 합니다. 문법 전범이 아니고 조사, 어미, 접사만. 야, 들어도 되게 후덜덜거리지 않니? 조사, 어미, 접사? 그것만 가지고 그 6시간 수업 분량이 나오나요? 하고도 남어. 네,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야, 얘들아. 됐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 고전소설 첫 테이프를 잘 끊어야 되니까 요거는 화요일날 현대시 들었던 친구들은 봤던 자료인데 똑같이 개념이 이제 똑같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것만 보고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현대시 할 때도 제목을 먼저 보라 그랬잖아. 그래서 고전 소설도 마찬가지로 제목을 먼저 보는 거야, 얘들아. 처음에 딱 제목을 먼저 봐. 그런데 고전 시가도 마찬가지로 고전 시가가 왜 평시조는 제목이 없는데 연시조나 가사는 제목이 있잖아. 그럼 제목이 있으면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고전이라고 이렇게 하는 고전 문학 파트는 좀 옛날 사람들은 순수하잖아. 내가 작품을 보면 아, 옛날 분들은 되게 순수했던 것 같아. 되게 정직하고 막 그런 것 같아. 왜냐면 고전 문학은 제목에서 뭐 트릭 같은 게 없어. 그냥 정말로 아주 솔직하게 제목을 달아놓는단 말이야. 그 말은 제목을 보면 내용이 뭔지가 예측이 된다고. 그러니까 제목을 꼭 봐야 돼. 소설에는 다 제목이 있거든. 물론 작가가 작자미상인 건 있어, 얘들아. 하지만 제목은 다 있으니 제목을 꼭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옛날부터 현대시 할 때부터 말했잖아. 제목은 뭐라고? 나침반. 그래서 제목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자, 소설에서 나오는 제목 유형 좀 봐볼까?
어떻게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요거야 얘들아. 인물이 나올 주인공이 누군지도 알려주고 상황, 그 다음에 중심 소재 이거 세 가지를 다 얘기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봐봐 얘들아. 니네 고전소설 홍길동전 야 주인공 누구라고? 홍길동. 뭐 있어? 소대성전. 그러면 주인공 누구야? 소대성, 유충열전. 다 주인공의 이름을 얘기하잖아. 그치? 그러면 그 주인공 중심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홍길동전, 소대성전, 뭐 유충열전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로 그냥 읽으면 돼. 영웅의 일대기 구조 아시죠? 고전에선 되게 중요하거든. 그렇게. 그 다음에 상황도 나와. 서울 1964 겨울 이건 현대소설이지만 우리 오늘 배우는 거에서 사씨 남정기라는 소설을 배우게 돼. 그러면 사씨가 주인공이고 남정이 뭐냐면 남쪽으로 쫓겨난다는 얘기거든. 상황이 나오지. 남쪽으로 쫓겨간다.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중심 소재. 우리 그런 것도 있어. 이생규장전. 고전소설 너무 재밌어 얘들아. 선생님은 옛날 어릴 때부터 옛날 얘기 되게 좋아했거든. 이생이 여자의 담장을 엿본다는 얘기야. 이생이 여자의 담장을 엿보았어? 그 여자랑 이생이랑 눈이 마주쳤어? 옛날에 남녀는 어떻게 한다고? 한눈에 반해. 우리처럼 썸 타고 이런 거 없이 그냥 한눈에 뿅 해갖고 둘이 눈이 탁 마주쳐갖고 부부가 되죠. 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먼저 봐야 돼. 자, 그리고 1번 봐봐 얘들아. 1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야. 현대소설 할 때도 했잖아 이거. 줄거리, 암기, 공부 집어쳐라. 던져버려. 개나 줘버려. 알았어? 이거 장면 중심 독해야. 장면 중심이 뭐라고 했더라 얘들아? 옆에 지문에 나온 이 장면만 잘 독해하면 된다고. 자, 다시 한번 말해봐.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들아,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빨리 말해봐. 선생님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알 텐데.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야? 맞아. 창의적 사람. 또 상상력 뛰어난 사람. 맞아. 니네 잘 알고 있군. 창의력과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은 선생님은 싫어해요. 알겠니? 이거는 어디 가서 써먹으라 그랬어? 대학교 가서. 대학교 가서 그럴 때 써먹어. 하지만 우리는 지금 대학을 가는 과정, 이 과정상에 있잖아. 이 대학을 가는 과정에서는 우리에게 입시에서는 상상력과 창의력, 특히 국어에서는 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너네한테 요구하지 않아. 진짜로.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다간 그냥 오답이야. 알겠냐? 특히 소설 같은 경우에. 너네가 니네 문제 풀 때 잘 봐봐. 니네 머릿속에서 이걸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계속 상상을 하거든. 막 이렇게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아닐 것 같지만 진짜 다 그렇게 읽어.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이런 거네? 라고 너만의 생각을 딱 저장을 하거든. 지문에서 하지 않은 얘기는 그 등장인물의 심리도 추론하면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절대 하면 안 돼.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박아놔. 뭐라고? 진경쌤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은 싫어한다. 즉 국어에서 싫어하는 거야. 나도 싫어하지만 국어에선 안 돼. 알았어? 그래서 대학 가기 전까지는 상상력과 창의력은 그냥 묻어두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옆에 있는 장면 중심으로 독해. 그래서 전체 줄거리 다 몰라도 된단다 얘들아. 선생님 저 그 소설 안 읽었는데요. 안 읽은 게 당연해. 어떻게 그 많은 소설을 다 읽어. 그치? 야 모의고사 볼 때마다 너네는 1년에 고1 때는 1년에 4번 보지만 고3은 더 많이 보잖아? 그런데 그 모의고사 볼 때마다 다른 소설들이 나와. 그걸 다 어떻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니? 그러니까 읽을 필요도 없는데 그냥 옆에 나온 장면만 이 지문만 정확하게 독해하면 된다고. 그래서 국어는 뭐라고 다시? 실력 아니고 뭐라고요? 시력. 시력만 좋으면 국어 잘한다니까? 선생님 안경 쓰셨잖아요. 안경 썼지만 저 시력이 좋답니다. 역설인가요? 네. 인생은 역설이야 얘들아. 알겠니?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제시된 장면을 중심으로 제시된 장면만 인물 중심으로 분석. 자, 별표 달아놓고 외워. 줄거리 암기 공부하면 안 돼. 물론 전문을 다 알면 좋겠지만 소설을 한 권 다 읽었다고 옆에 나온 지문을 다 맞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방학 때 저는 초3인데요. 초5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그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읽어도 돼 라고 하지만 저 중1이에요. 중2에 중자가 붙는 순간 이제는 입시거든 얘들아. 입시로 들어와야 돼. 입시는 책을 안 읽어도 돼. 알겠니?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알면 되는데 그렇다고 정확하게 문제 푸는 법만 안다고 그 스킬만 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 그건 아니고 우리가 입시로 가기 위한 그 길만 걷자고. 알겠니? 제시된 장면은 어떻게? 인물 중심으로 분석이야. 그 다음에 제목을 봤대.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보나요? 문제를 먼저 봐야지. 지문 읽지 말고 문제를 먼저 읽고 문제와 선택지에 등장하는 중심 인물이 누군지 쫙 스캔하면 보이잖아. 계속 반복될 거 아니야, 그죠? 그 인물을 파악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기형 문제에서 지문도 독해에 대한 나침반이 뭐냐면 보기거든요. 보기에서 이 글의 주제가 뭐고 막 배경이 뭐고 막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준다고. 소설의 보기는 정말 고마운 애거든. 꼭 읽고 지문을 들어가는 게 좋아. 그런데 이런 건 있어. 딱 지문을 보니까 내가 읽은 책이고 아는 내용이야? 근데 굳이 문제를 먼저 보고 보기를 볼 필요는 없어. 알겠냐? 그럴 때는 지문을 먼저 보고 그냥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야지. 그치?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드립다 그냥 막 지문 독해부터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그럴 때는 제목을 봐. 그리고 연상을 해야지. 그 다음에 문제를 먼저 보고 선택지하고 문제 반복되는 인물들이 누군지 그 다음에 보기에서 좀 힌트를 얻고 그 다음에 지문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여기 앞부분 줄거리의 주목. 자, 이거는 현대소설, 고전소설 뭐라고? 다 공통된 거라고 말했어. 그래서 앞부분의 줄거리에는 굉장히 중요한 애들이 있어. 그런데 앞부분의 줄거리에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앞부분의 줄거리는 어떻게 나와?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이 줄글이 9포인트로 돼 있다 그러면 여기는 한 8.5나 8로 돼 있어. 아주 작은 글씨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작은 글씨는 뭔가 안 중요하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 또 하나는 이렇게 괄호 안에 있는 말들은 별로 안 중요해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 괄호 안에 있는 거 중요하고요. 이게 희곡 갈래면 희곡. 희곡이면 괄호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지시문이거든 얘들아. 요거 대사하기 전에 지시문이야. 이건 뭐야? 동작 지시문이야. 행동 지시문. 배우한테 어떤 행동을 해라.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투로 이런 걸 지시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소설을 한 사람들은 들었겠지만 소설과 극의 차이는 뭐라고? 소설과 소설이라는 요 갈래와 소설과 그 다음에 희곡의 차이점은 뭐라고 했지 얘들아? 뭐라고 했니? 기억나는 사람 말해보세요. 소설과 극갈래. 연극의 대본이 희곡이거든요. 희곡과 소설의 차이점은 시나리오도 돼. 극갈래니까. 소설이라는 갈래와 희곡이라는 갈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 누구지? 우리 저기 뭐야 데드풀은 알아야 되는데? 카르타는 현대소설 안 들었나요? 소금빵 맞다. 소금빵도 들었지. 맞아. 서술자 맞았어. 역시 이럴 때 선생님은 너무 뿌듯하답니다. 맞아. 서술자. 그래서 희곡에는 서술자가 있다 없다?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 우리가 배우는 소설에는 서술자가 있는데 데드풀 어디 갔어? 데드풀 왜 조용해? 아까 인사만 하고 나간 거야? 그런 거구나. 자, 그래서 희곡엔 얘들아 말해주는 서술자가 없어. 근데 소설은 서술자가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말하려는 건 뭐냐면 어쨌든 희곡이라는 갈래는 우리가 배우는 건 소설이야. 희곡이 아니야. 희곡은 극의 갈래여서 그 갈래가 달라. 근데 희곡에서는 서술자가 없으니까 그죠?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말을 하는지 몰라. 그런데 소설은 서술자가 말을 해주는 사람이잖아. 얘는 이렇고 쟤는 저렇고 막 조근조근 자기가 정리해서 독자한테 말을 해준 게 서술자거든. 그러니까 서술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소설을 파악하기 너무 쉽단 말이야. 근데 희곡은 그게 없어. 알겠냐? 그러니까 희곡에서는 이렇게 배우가 대사를 하기 전에 이 대사 전에 지시문을 넣어놔. 이렇게 괄호에. 그럼 이 지시문이 뭐야?
이 말을 하는 배우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그쵸? 표정 이런 걸 나타내 주는 거거든. 정서를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꼭 읽어야 돼. 괄호가 있다고 그냥 패스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앞부분의 줄거리 작은 글자로 나오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 글을 읽기 전에 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 인물 간의 관계라든지 이 사람의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아주 일목요연하게 추려놓은 거거든. 꼭 읽어야 돼. 알겠죠? 자, 그리고 자, 우리 오늘 하는 게 요거잖아요. 요거 봐봐 얘들아. 고전 소설의 경우에 동일 인물의 다양한 명칭에 주의하라 했잖아. 이거 엄청 중요해. 그래서 좀 관계가 복잡한 글은 선생님이 같이 파악하면서 문이 치는 것까지 같이 연습을 할 거야. 그래서 여기 봐봐. 오늘 우리 사시남정이 나오는데 거기에 한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다양한 거야. 유연수, 유할림, 유시랑, 유상석 해가지고 이게 한 사람의 이름이야.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라 생각해갖고 봐봐. 유연순 동그라미, 유할림의 네모, 유시랑 세모 다른 사람이라 이렇게 표시하고 있잖아.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고전소설은 스토리 자체가 되게 단순해 얘들아. 맨날 이렇게 몇 개 읽다 보면 아 거의 비슷하네 이 스토리가 막 이렇게 되거든. 근데 조심할 건 인물 요거 하나밖에 없어. 인물 간의 관계 알겠니? 이게 동일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서사구조 구분인데 요거는 자 요거는 외우고 갑시다. 이게 뭐냐면 소설이 기니까 소설이 몇 글자라 했어 얘들아? 2400자 그죠? 고전소설도 거의 그래. 그래서 이거를 장면을 끊으면서 보는 게 좋아. 알겠니? 그래야지 우리가 문제 풀 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장면을 끊는데 어떻게 끊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다음에 이튿날 이래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뭐야? 시간이 다르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럴 땐 이렇게 장면을 끊으라고. 아주 보기 좋게 시원시원하게 끊어. 그 다음에 얘기하고 가는데 또 여기에 각설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고전소설에서 각설은 뭐냐면 이야기를 화제를 바꾸겠다는 표시야. 각설, 차설, 차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각설?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른 얘기가 전개된대.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끊어줘야지. 다른 장면, 다른 이야기란 뜻이거든. 그래서 소설을 읽으면서 이렇게 긴 글을 그냥 아무것도 표시 안 하고 장면도 끊지 않고 그냥 읽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야, 비문학도 단락 표시가 있잖아. 단락으로 끊잖아. 소설도 긴데 단락으로 끊어야지. 시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시는 어떻게 봐라? 넓게 보라고 했어. 근데 소설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좁게 보는 거야. 외우고 있어. 시는 넓게, 소설은 좁게. 알겠지? 외울 거 엄청 많죠? 또 뭐 외우라 했어? 창의력과 상상력은 X. 이거 외우라 했어. 그지? 지문에 있는 것만.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거 외우라 했어. 줄거리 암기 공부하지 마. 옆에 나온 지문만 정확하게 인물 중심으로 독해하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요거 끊는 거가 이게 기준이야, 얘들아. 그래서 어떻게 끊냐면 이거 외우세요. 이거 외워놓으세요. 이제 현대소설 했던 사람들은 본 건데, 자, 시간, 공간이 바뀌어. 두 번째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 세 번째 중략이 나와. 그 다음에 고전소설. 우리 지금 고전소설 하잖아. 고전소설에 각설, 차설, 차시 이런 말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써, 얘들아. 각설, 차설, 차시가 무슨 뜻이냐? 이야기를 바꾸겠다는 얘기야. 이제까지 하던 얘기 그만하고 새로운 얘기로 넘어가. 이게 각설, 차설, 차시인데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써라. 화제를 전환하는 표지야 라고 얘기해. 화제 전환 표지. 알겠어? 표시판 있잖아. 우리 가다 보면 우회전하시오, 좌회전하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만. 거기까지 그만. 이제 새로운 얘기 할 거야 라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야. 알겠지? 됐죠? 해서 뒤로 넘겨봐. 뒤로 넘겨서 여기 소설에 너네 이거 중학교 때 배우던데 여기 볼까요 얘들아? 여기에 요거 있잖아. 요거는 알고 가자. 주동인물은 주된 주인공이고 반동인물은 그것과 반대에 서 있는 인물들이야. 그러니까 주인공을 괴롭히는 인물들 뭐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평면 입체인데 요거는 평면적 인물, 입체적 인물인데 거의 요거는 성격이 등장인물의 성격이 주인공이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가는 거. 이렇게 똑같이 가는 게 이제 평면적 인물이지. 선한 사람은 끝까지 선하고 악한 사람은 끝까지 악하게 이렇게 가는 게 평면적 인물이고, 입체는 어떻게 악하다가 선하게 바뀌거나 이런 건데, 거의 대부분은 우리 고전소설에선 평면적 인물이 가장 많죠. 입체적 인물보다는 평면이 가장 많아. 그 다음에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이, 전형적 인물이 좀 중요하다 그랬어. 전형적 인물이 이제 고전 소설에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개성적 인물이 고전에 없냐 그런 건 아니야더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했을 때. 그다음에 개성적 인물은 거의 현대 소설은 다 개성적 인물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자, 고전 소설에서 전형적 인물, 전형적 인물이란 써라. 자, 집단이나 계층을 대표한다 라고 하시면 돼요. 어떤 집단이나 계층을 대표하는 그런 성격의 인물. 알겠지? 그래서 고전소설에 얘 뭐 있었어? 우리 했던 거. 효 하면 심청. 그 다음에 절개. 정절이라고 하나? 하면 춘향. 뭐 심술 하면은 누구? 놀부. 뭐 이렇게 우리가 딱딱딱 떠올리잖아. 요런 걸 이제 전형적 인물, 어떤 집단과 계층을 대표하는 성격, 그거를 전형적 인물이라고 그래. 그치? 그래서 현대 소설보단 고전 소설이 훨씬 더 많죠. 그 다음에 희극의 반대는 당연히 비극이다. 비극적 인물, 희극적 인물 이렇게 나오는 거고. 됐고. 그 다음에 갈등 봐봐야 되더라. 소설에서 들어오는 갈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적 갈등, 내적 갈등인데, 고전 소설은 거의 외적 갈등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고전 소설이 있는 시대는 이렇게 계층이 있잖아. 그 사농, 공상 막 이렇게 양반과 뭐 평민과 중인과 막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아, 오늘 내가 그 수업하다가 고등학교 애들 선생님 중인이 뭐예요? 중인 계층이 있어요. 뭐 이러더라고. 그 자기네는 양반하고 평민만 있는 줄 알았다라고 해. 근데 중인도 있어 얘들아. 그치? 그리고 자, 그래서 그런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고전 소설은 사회적 배경이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그쵸?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외적 갈등이 많아. 그래서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 외적 갈등이고요. 그다음에 개인과 집단이 될 수 있고, 개인과 개인, 좀 집단과 집단이 될 수 있는데, 뭐 평민 계층과 양반 계층, 계층이 서로 이렇게 갈등한다 그러면 집단과 집단의 갈등이겠지? 그다음에 개인과 사회는, 이 사회가 전쟁이 났어. 그걸로 인해서 개인이 너무나 힘들어. 그럼 개인과 사회의 갈등 이렇게 가겠다. 그치? 자, 그리고 하나 더 쓰자라고 했을 때 하나 더 뭐 했었지? 개인과 운명. 운명의 갈등. 요거. 네. 요것도 갈등 구조에 들어가는 거야. 운명. 그래서 우리 그 고전 소설에서 이생규장전이 있어 얘들아. 이생규장전 배울 텐데, 아까 말했지? 이생이 여자의 담장을 엿벗다. 그쵸? 근데 거기서 어쨌든 맨 마지막에 이 남자 여자가 헤어져. 그런데 여자는 이미 죽은 사람이거든. 귀신인데 이승으로 와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저승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나의 운명이다. 그 운명을 거스를 수 없어요 하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별을 하거든요. 이제 그게 바로 운명이야. 운명. 알겠냐? 자, 나머진 됐고. 그다음에 요거는 많이 나오니까 봐. 평면적 구성과 입체적 구성이라 되어 있는데, 평면적 구성은 얘들아 순행적 구성이야. 순행이란 뭐냐면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 거야?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게 이제 순행적 구성이라고 하고 평면인데, 고전 소설은 거의 이런 식이 많아요. 그리고 입체적 구성은 이제 역순행인데 거의 현재에서 어디로 가? 과거로 들어가겠지, 그치? 너네 여기 봐. 요거 중요한 거야.